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요즘 한국인들은 일본에게 제발 수출 규제 좀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김진백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는 일본은 포토레지스트 같은 일본산 핵심 소재 수출을 다시 막아달라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 기업, 학계가 마음먹고 연구개발에 매진하면 오히려 기술 자립을 빠르게 이룰 수 있다며 일본을 비꼰 겁니다. 일본이 한국을 때릴수록 한국은 발전한다는 거죠. 1월 8일 법원이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자민당 것들이 이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작성했습니다. 작성된 결의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어겼으니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하고 신임 주한대사 부임을 보류해야 하며 위안부 배상금 지불 관련해서 한국이 자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할 수 있으니 일본 내 한국 정부의 자산도 동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대박인 게 있습니다. 자민당은 한국에게 금융제재를 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자민당은 신나게 한국에게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며 혐한 분위기를 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자민당은 결의안을 조만간 스가 총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일으킨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오히려 제발 좀 빨리 해달라며 현기증 날 것 같다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환영합니다. 일본 하고 싶은 거 다 해 등 일본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산 동결하면 우리나라에 피해가 큰가요?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라는 질문글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우리가 지그들 식민지배를 받던 조선시대에 사는 줄 아나 봅니다. 지금이 IMF 때도 아니고 고작 일본 금융제재로 흔들릴 나라였으면 중국이 사드 보복했을 때 진작에 우리나라가 망했겠죠. 한 네티즌은 일본 관련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 짓는다고 할 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며 일본을 걱정해줬습니다. 일본은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의 금융제재를 때려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작년 8월 4일 일본에서 보도된 기사를 본 한 네티즌은 일본 금융제재로 삼성 큰일남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날은 한국 내 일본 제철 자산 압류와 관련해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일본 제철이 8월 11일까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일본 제철과 포스코 합작사 P&R의 지분이 압류가 확정되는 상황이었죠. 산케이신문은 8월 4일 보도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다수의 일본 기업들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인구 약 5천만 명의 시장이 있는 한국에 대해 정치와 비즈니스는 따로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자산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정치 관계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틈사가 올 수 있다. 당시 네티즌들은 삼성 정도 규모가 크고 신뢰감 있는 채무자가 있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삼성에 돈 빌려주고 싶은 곳은 널리고 널렸는데 무슨 제재냐고 한심해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넘치고 저금리 시대라 안 그래도 우량 채무자가 갑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삼성에 경제 제재를 한다면 일본 자금 다 환수해서 대체 어디다 빌려줄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조롱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일본 은행들이 자국 정책에 말려들어서 자금을 환수했다간 삼성이 아니라 일본 은행부터 휘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8월 아베가 한창 수출 행패로 셀프 경제 제재를 할 때도 일본 3대 은행 총수는 삼성을 찾아가 걱정 노노라며 아베와 전혀 관계없음을 밝혔습니다. 이 당시 아베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대형 금융그룹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회장은 백색 국가 배제 발표 전에 미리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을 만났죠. 사토 야스히로 회장은 두 총수에게 한일 관계가 경색됐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한국 기업은 금리가 낮은 일본 자금을 쓰는 것이 유리하고 일본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한국처럼 성장 가능성과 신뢰가 높은 국가와 거래하는 것은 이익이라고 말했죠. 사토 회장은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이 약 10조 원을 한국에 대출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더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실제로 규모를 늘렸죠. 그동안 10조 원 가량이던 국내 여신 규모는
두 달 사이 10% 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 8월 아베 정부가 경제 행패를 부릴 수도 있다는 소식에 또 섬나라에서는 김칫국을 마셨습니다. 이 당시 한 일본 방송은 한국을 금융 제재하면 영향이 클 것이라며 정성스럽게 차트까지 준비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일본 은행에서 차입한 달러가 상당히 많으니 이를 끊어버린다면 분명히 타격이 갈 거라는 겁니다. 이 소식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오히려 환호했습니다. 아직도 방 안 뺐냐며 대부업체에 꼭 빼가라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러시앤캐시나 산어머니 같은 일본 고리대금 업체가 한국에 투자랍시고 붙어있는다는 거죠. 절대 높은 기술이나 서비스로 한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재 위주로 한국의 돈만 그냥 빨아먹는 산업, 즉 한국 스스로 생산해도 아무 문제없는 업종들이 들어와서 난리라는 겁니다. 다른 네티즌들도 이때다 싶어 희망사항을 적었습니다. 네. 일보 등 그동안 한국에 빨대 꼽은 기업들 제발 좀 데려가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실제로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어머니는 한국에서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작년 말 산어머니가 노래만 남기고 떠났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8년 이후 대형 대부업자에게 신용대출을 하는 건수가 계속 감소했고 그에 따라 일본계 대형 대부업자들의 신규 대출이 중단되는 참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으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면서 서민들이 대부업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산어머니는 채권추신법과 신용정보법을 어겨 금감원에게서 중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산어머니가 애초에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으로 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채권추심을 진행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산어머니는 실적 악화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고 같은 일본계 업체인 조이크레디트 대부 역시 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한 언론은 두 업체가 언제 한국에서 철수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하기까지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번 기회에 중국 머니도 같이 빼자, 빨리 니들 나라로 꺼져라 등 산어머니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이번에 자민당은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마저도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대환영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위안부 가해자가 제소를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이 제소를 한다면 국제사회에 위안부 만행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 대사인지 뭔지 허구한 날 오니 많이 떠들 거면 그냥 영영 오지 말라며 안 와도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다수 네티즌들도 신임 주한대사가 오든 말든 전혀 상관없고 꼬우면 제소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일이 커지면 당연히 자기들이 불리하니 자민당의 입을 틀어막고 싶을 텐데 내부에서 손발이 안 맞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1월 14일자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제소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민당을 포함한 극우 단체들의 생각처럼 쉽사리 제소가 전개되지는 않을 거라고 교도통신은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소한들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교도통신은 제소는 보여주기일 뿐 한국 정부를 겨냥한 장외 시위와도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일본이 제소한다면 인권 유린이 전 세계적으로 까발려지니 참 좋은데 얼른 제소했으면 좋겠다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희소식이 빵빵 터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모리타 화학이 역대급 적자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리타 화학은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불화수소를 공급하던 업체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모리타 화학의 2019 회계연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90.2% 감소하게 됐습니다.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전인 2018 회계연도 순이익은 88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2019 회계연도 순이익이 8억 7천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사실 한국은 그동안 국산화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돈과 능력이 없어서 국산화를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었지만 일본에게 시켜서 하면 시간과 돈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동안 일본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쓴 거죠. 그런데 일본이 우리에게 안 판다니 이제 우리가 귀찮아도 직접 만들어 쓰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그동안 대일본 수출 적자국이었습니다. 흑자국이 수출 규제를 하면 피해가 당연히 커야 하는데 한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불매로 나오니
했으니 일본은 벙쪘겠죠. 반대로 작년 6월 국내 소부장 3곳은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1년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반면 일본 내 불화수소 생산업체들은 대형 수요처를 잃으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스텔라와 효와덴코 주가는 같은 기간 각각 19에서 22%까지 하락했죠. 이 당시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아베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냐며 알고 보니 아베가 애국자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자국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반환 코인입니다. 코로나로 궁지에 몰린 스가가 이번에도 혐한 정서를 고조시키려는지 요 며칠 일본이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해 한국과 이틀째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일본에게 남은 카드는 고작 행동으로 옮길 생각도 없으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겁주는 것, 되도 않는 금융제재, 우리 기업에게 특허 관련 소송 제기 같은 잔잔바리들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는 특히 제소가 기대됩니다. 일본이 빨리 제소해서 독일 할머니들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시원하게 비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세운 드라마 12가 바로 이영애 주인공의 MBC 드라마 대장금으로 57.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 KBS2의 최수종, 박상원, 배용준, 이승현, 최지우, 이혜영이 출연한 드라마 첫사랑 65.8%라는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드라마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한류 열풍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외국인들은 K-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외국인들은 한국이 그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 국가로만 알고 있었을 뿐 지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조차 몰랐는데요. 특히 중동 국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2007년 한국의 드라마 대장금이 첫 방영됐고 당시 시청률 90%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시청률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요. 2년 후에도 이란에서 한국 드라마 주몽이 방영되자 또 시청률 85%를 기록하며 이란 국민들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너무나 빠져버린 나머지 한 이란 청년은 한국으로 가서 한국인 여성에게 청혼하겠다며 집안 재산인 양과 여러 가축을 팔려고 했다가 들켜서 아버지에게 혼인한 케이스도 발생했고 급기야 한국 드라마가 이란에서 저녁 시간대에 외출 대신 집에서 가족들끼리 TV를 보는 문화까지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 점유율이 61.11%로 화웨이의 4배, 샤오미의 7배, 애플의 12배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을 보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대신 한국은 이란에서 해마다 4조 원이 넘는 석유를 수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한국과 이란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조직적으로 계획해 한국 유조선을 납포한 지 어느덧 10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억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이 한국 국적의 유조선을 납포한 뒤 한국이 7억 달러의 현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납포한 이유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은행이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7억 달러의 이란 현금 때문이다. 이란이 돈 때문에 동맹국에 공개적인 논란을 일으킨 것은 드문 일이다. 중국조차 이란에 돈을 주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이란을 취급해 이란이 화났다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란에서 한국 정부가 동결된 이란 자금으로 구급차를 사서 보내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란이 거절했다라는 국내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는 마무드 바헤지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마무드 바헤지 비서실장은 이란 정부 누리집을 통해 한국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동결 자금과 구급차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이란은 구급차가 필요 없다. 우리는 미국의 경제 전쟁과 압박에 맞서 3년간 이 나라를 운영했다. 우리는 구급차 몇 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 동결된 돈이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영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으로 구급차를 수입하기를 바란다는 이란 쪽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란이 구급차 도입을 희망해와 이 부분 관련 협의도 있었다.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란 국내 언론에 최 차관이 새삼스럽게 제안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전했습니다. 즉 이란이 그토록 불평했던 구급차는 한국이 아닌 이란이 먼저 요청했던 것이고 한국 측은 이란의 구급차와 코로나19 관련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보내
해당 금액만큼 동결된 자금에서 제외하고 추후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면 그때 한국이 모든 이란 자금을 돌려주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이란 정부가 이렇게 한국과의 갈등이 더 커지도록 부추기고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주로 한국을 상대로 남발하는 방법인데 바로 이란 내 국내 정치 상황이 코로나로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다른 곳에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잠재우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란은 아직도 하루에 6,000명이 넘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랍뉴스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바람에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이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0만 1000명을 넘어섰다. 이것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이란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 정부의 공식 집계보다 실제 사망자 수는 4배가 더 많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지난주에 미국과 영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수입을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외치며 미국산 백신과 영국산 백신의 수입을 금지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이렇게 정치적 보복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미국과 영국산 백신의 수입마저 금지시켜버렸고 이란 국민들의 분노가 이란 정부를 향하지 않도록 한국의 유조선을 납포하는 쇼까지 벌인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한순간에 훼손시키는 이란의 최근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인데요. 가만히 있을 한국이 아니죠. 이미 한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선박이 곧 석방된다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티브자대 대변인은 한국 선박이 곧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사법부의 결정과 입장은 사법부 대변인을 통해서만 발표된다. 이번 일과 관계없는 무책임한 사람들의 언급은 근거가 없다. 해당 한국 선박은 페르시아만에서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켜 사법부의 지시로 억류되었으므로 재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정 변경은 사법부의 소관이다. 라며 이란 정부는 한국 유조선 납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이미 이란의 정치적 속셈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한국이 납포된 한국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이란의 청해부대를 파견하자 이란이 최대 함정인 헬기 수송함 마크린까지 파견하며 마린파워 99 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란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함정으로 특공대를 태운 헬기가 마크란에 착륙하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마치 한국에 선전포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로 최근 한국의 신의 한 수가 나왔습니다. 최근 중동 내 이란의 유일한 우군이었던 카타르가 사우디와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이란이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2017년 친이란 성향을 문제삼아 카타르와 단교했는데 3년 7개월 만에 사우디가 카타르의 국경을 재개방했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아흐마드 나세르 무함마드 엘사바 쿠웨이트 외교장관은 사우디와 카타르가 영공, 육로, 해상 국경을 연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란은 중동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릴 위기에 처했고 같은 시기에 한국이 카타르에 이란 억류 선박 해결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은 카타르를 방문해 한국 기업의 카타르 가스전 개발 참여 등 양국 간 관계 강화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과 선원 석방 지원도 카타르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카타르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한국을 도와줄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카타르는 이미 한국과 완벽한 동맹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일본을 모두 손절하고 LNG선 100척이라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규모의 수주를 한국 기업에 몰아주는가 하면 2022년 중동 최초의 월드컵을 준비 중인 카타르는 이미 한국의 도움 없이는 자신들이 월드컵을 개최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타민 카타르 국왕은 한국 기업들은 건설, 조선 분야 등에서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